네, 안녕하세요. 보아즈 24기 엔지니어링 팀 이프랩 발표자 신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투표 커뮤니티 서비스 기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성능 검증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좀 솔직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딩을 배우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해왔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면 거기서 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면 로그도 쌓이고 서버 상태 데이터도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활용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부하 상황, 즉 요청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측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이프유라는 투표 커뮤니티입니다. 매일 오늘의 질문이 올라오면 사용자가 투표하고 댓글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새 질문이 오픈되면 푸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새 질문 알림을 받은 전체 사용자가 동시에 앱을 열고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투표 마감 직전에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저희 서비스는 트래픽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서비스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못 버티는지까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리량이 어디서 꺾이는지, 응답 지연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CPU나 DB 커넥션 같은 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즉, 단순히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한 것은 시스템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입니다. 시스템이 트래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로그는 JSON 형태로 구조화하여 투표나 댓글 같은 사용자 행동을 기록합니다. 둘째, 매트릭은 로드 밸런서나 서버, DB 상태와 함께 커넥션 풀, 스레드 풀 상태를 수집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로그, 매트릭, 얼러팅 3갈래로 나뉘는데요. 로그는 실시간과 장기 분석용으로 분리했고 매트릭은 대시보드로, 얼러팅은 디스코드 알림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왜 로그를 JSON으로 구조화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텍스트 로그는 사람들이 읽기엔 편하지만 필터링과 집계가 어렵습니다. 반면 오른쪽 JSON은 필드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SQL로 바로 분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벤트 필드가 핵심인데요. 이 필드를 통해 어떤 동작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발생했는지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로그 파이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갈래로 나눴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 인사이트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장기 분석용 로그는 S3에 쌓아두고 아테나로 분석을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실제 화면입니다. 로그 인사이트 화면인데요. 이벤트 필드로 특정 동작만 골라서 집계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요청이 얼마나 몰렸는지, 그중 실패한 요청 몇 건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테나에서는 SQL로 더 복잡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치 로그를 모아서 시간대별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거나 여러 부하 테스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매트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은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을 대시보드로 시각한 화면입니다. 요청량, 응답시간, 자원 사용률 등의 지표를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매트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림도 설정했습니다. 알림은 에러율이나 CPU 사용률 등에 걸어두었고 기준 초과 시 아마존 SNS와 람다를 거쳐 디스코드로 자동 알림이 보내집니다. 네, 이제 부하 테스트와 아키텍처 개선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아키텍처입니다. 버셀에서 프론트엔드를 배포하고 백엔드는 단일 EC2에서 엔진엑스와 스프링부트를 운영했습니다. DB는 RDS에서 MySQL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개발을 위해 이처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하 테스트를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적을 때는 완벽해 보이고 기능이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사용자가 몰리면 서비스가 좀 느려지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하 테스트는 실제 트래픽이 몰리기 전에 우리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부하까지 견딜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버 내부 병목을 찾아내기 위해 활용한 지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톰캣은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HTTP 요청을 처리합니다. 저희는 최대 스레드를 200개로 설정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요청도 최대 200개입니다. 그리고 DB 쿼리를 실행하려면 히카리 CP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는 최대 10개로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스레드를 점유하고 DB가 필요하면 커넥션을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커넥션, 스레드 순서로 반환을 하게 되죠. 네, 다음 지표인 VU는 버추얼 유저의 줄임말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가상 사용자 단위입니다. 참고로 VU가 1000이어도 스레드는 200개라서 동시 200개만 처리되고 800개는 대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 다음 지표로 RPS는 초당 완료된 요청 수, 즉 서버의 실제 처리량입니다. 응답시간 지표인 P99는 가장 느린 상위 1%의 응답시간으로 평균이 좋더라도 P99가 높으면 일부 사용자는 느린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부하 테스트 도구로는 K6를 사용했습니다. 부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실시간으로 VU나 RPS 등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VU 1000명으로 동시 처리 한계의 5배 부하를 주고 P95 응답시간 3초 이하를 목표로 시스템이 견디는지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1차 부하 테스트 설정입니다. 질문 조 API를 대상으로 VU를 0에서 1000까지 늘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니터링한 결과 VU를 1000까지 올렸는데 RPS는 300에서 정체됐습니다. 그런데 EC2 서버의 CPU는 40%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은 10개분의 DB 커넥션이었습니다. 커넥션을 얻으려는 스레드의 대기가 길어지면서 200개의 스레드가 모두 정체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RDS의 CPU도 약 89%까지 치솟았습니다. P95 응답 시간은 5에서 6초로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캐시를 도입하고 복합 인덱스로 쿼리 성능을 보완했습니다. 캐시를 도입하며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캐시 대상은 오늘의 질문 데이터입니다. 조회 트래픽이 집중되고 발행 후에 변경되지 않아서 캐싱에 적합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TTL은 자정까지로 설정했는데요. 오늘 질문이기 때문에 날짜 단위로 만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캐시 어사이드 패턴을 적용하고 사전 적재와 데이터 분리로 핫키, 빅키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일 서버 구조이므로 네트워크 비용이 없는 로컬 캐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캐시 도입 초기에는 개선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가 질문 본문 같은 경우에는 캐시로 해결이 됐지만 사용자별 투표 상태 같은 동적 데이터는 여전히 DB 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캐시 전략을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인덱스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조회 속도 개선과 함께 유니크 제약으로 중복 투표도 DB 레벨에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캐시로 DB 접근을 줄이고 인덱스로 쿼리 속도를 높인 것입니다. 다음은 캐시와 인덱스 적용 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RPS가 아까 300건이었는데 지금 700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P99는 6초에서 2초로 단축되었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3초를 달성했습니다. RDS CPU도 88%, 89%에서 40%로 떨어지며 DB 부하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EC2 CPU가 40%에서 89%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병목 지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이동한 것인데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DB가 병목일 때는 단순히 서버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서버 병목이기 때문에 수평 확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토스케일링을 도입했고 서버 분산 환경에 맞춰 로컬 캐시도 레디스 공유 캐시로 전환했습니다. 네, 최종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Q&A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운 점들 정리하겠습니다. 부하 테스트를 직접 해보니까 평소에는 절대 잘 안 보이던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발할 때는 멀쩡하던 게 요청이 몰리니까 터지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흐름대로 따라가니까 어디가 병목 지점인지, 어디서 막혔고 뭐 때문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술 도입도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병목 지점이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캐시를 쓸지 인덱스를 쓸지 저희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처음부터 구조화해뒀더니 나중에 분석을 할 때 훨씬 편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